쉬지 않고 쥐는 법. 삶이 쉬워지는 힘 빼기의 기술. 칼을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계속해서 시험을 예로 들자면, 나 시험 망쳐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질까요? 자네 정말 시험을 망쳐도 되나? 아니요, 잘 보고 싶은데요. 시험을 칠 때 잘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못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걸요.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게. 다만 긴장하지 말게나. 에이, 그 두 개가 한 세트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자네가 말한 시험 망쳐도 괜찮다는 말부터 들여다보지. 자네는 최근까지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전전긍긍하는 자네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자네에게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쳐보세. 그 말을 들은 자네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정말로 편안해질 것 같은가? 글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불안하던 마음이 당장 편안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만날 때마다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지겠는가?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왜일까? 글쎄요.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런가. 자네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가장 많이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가장 힘들 때 그랬어요. 정말 괴로울 때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외쳤으니까요. 그럼 자네의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결국 지금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로구먼. 그 말이 맞았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찾은 때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였다. 나는 양 발목을 문제에 휘감긴 채 발버둥 치면서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 라고 부르짖은 셈이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사실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되뇌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일에 맞닥뜨려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걸요.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 볼까? 좋습니다.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신하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지? 언제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고개를 쳐들지 모르니까요. 항상 칼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워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말로 괜찮다고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그 언어의 감옥에서 나온 상태. 적을 겨누는 칼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상태 말이네. 칼이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는 시험 망쳐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결국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소용이 없는 거군요. 저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그렇지. 제대로 이해했구먼. 그렇다면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야기해 볼까? 좋습니다. 영감님이 파놓은 모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째 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점점 더 흥미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나한테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을 때죠. 돈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으니 멋진 애인을 원하죠.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일세.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런가? 맞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그 무엇에 자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입시켜 보게. 마음속에서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남들한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내 차례가 오긴 할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바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생각과 느낌 때문이라고요? 외모, 학벌, 돈, 인맥 같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 때문에요? 자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책이나 TV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해라, 하면 된다, 뭐 그런.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세.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말일세.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타게 원해왔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죠.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그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거라고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자네가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한 셈이 되겠군. 그럼 제가 취직을 간절하게 원한 것은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직장이 없어 하고 힘껏 소리친 셈인가요? 정확히 자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취직이 안 됐지. 띵, 큰 종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혹시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괜찮다라는 언어의 감옥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괜찮다는 말은 결국 괜찮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한다는 말도 속뜻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자네 가끔 보면 참 똑똑하군. 영감님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대로 될까요?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의 다름 아니라면, 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대로 되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네 취직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취직될 생각에 설렜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 졸였죠. 말과 속마음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먼. 취직 안 될 거야. 취직 안 될 거야.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자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 모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똑같네. 자네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고 마음먹으면 1 더하기 1은 3이 되는가? 언어와 거짓 생각을 뛰어넘게 그 너머의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마음의 공식은 잠재의식에 맞추어 작동하네. 쥐지 않고 쥐는 법. 삶이 쉬워지는 힘 빼기의 기술. 칼을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편해질까요? 계속해서 시험을 예로 들자면, 나 시험 망쳐도 괜찮아. 이렇게 마음먹으면 편해질까요? 자네 정말 시험을 망쳐도 되나? 아니요, 잘 보고 싶은데요. 시험을 칠 때 잘 보고 싶은 게 당연하지 못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렇지만 잘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걸요.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공부하게. 다만 긴장하지 말게나. 에이, 그 두 개가 한 세트인데 그게 어떻게 되나요? 영감님이 빙긋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자네가 말한 시험 망쳐도 괜찮다는 말부터 들여다보지. 자네는 최근까지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네. 전전긍긍하는 자네를 위로하기 위해
내가 자네에게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쳐보세. 그 말을 들은 자네 마음이 어떨 것 같은가? 정말로 편안해질 것 같은가? 글쎄요. 그런 말을 듣는다고 불안하던 마음이 당장 편안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내가 자네를 만날 때마다 취업 못해도 괜찮아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보게.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아지겠는가? 오히려 불편하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왜일까? 글쎄요. 제가 성격이 좀 모나서 그런가. 자네가 괜찮다, 괜찮다 하고 가장 많이 말했을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가장 힘들 때 그랬어요. 정말 괴로울 때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하고 외쳤으니까요. 그럼 자네의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결국 지금 괜찮지 않다, 괜찮지 않다는 뜻이로구먼. 그 말이 맞았다. 괜찮다는 말을 가장 많이 찾은 때는 문제나 걱정거리가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을 때였다. 나는 양 발목을 문제에 휘감긴 채 발버둥 치면서 괜찮다, 나는 지금 괜찮다 라고 부르짖은 셈이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사실 진짜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없을까봐 두려울 때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나 마트에 화장지를 사러 가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렇지. 아이러니하게도 괜찮다는 말은 결국 현재 괜찮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일세. 정말 괜찮으면 괜찮다고 되뇌일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 부분에는 동감합니다만 괜찮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 괜찮다고 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떤 일에 맞닥뜨려 두려움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하기 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는걸요. 그렇네. 자네 말대로 말에는 특별한 힘이 있지. 두려움이 생길 때는 두려움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주고, 그렇다면 말을 두려움을 물리치는 칼에 한번 비유해볼까? 좋습니다. 자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공포, 불안 등 자네가 없애고 싶어하는 온갖 것들이 도사리고 있네. 그것들을 만날 때마다 자네가 말이라는 칼을 휘두른다고 해보지.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하고. 처음에는 자네도 칼을 휘두르지만 확신이 없네. 그렇지만 시간이 갈수록 칼을 휘두르는 기술이 노련해져 두려움, 공포,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자네는 비로소 칼을 내려놓고 승리를 확신하네. 자, 그렇다면 자네는 칼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왜지? 언제 다시 두려움과 불안이 고개를 쳐들지 모르니까요. 항상 칼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불안과 공포, 걱정, 긴장, 이 모든 감정에는 끝이 없네. 수를 헤아릴 수도 없게 끝도 없이 몰려오는 적이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 너무 끔찍한데요? 평생 칼을 휘둘러야겠군요. 적이 덮쳐올 때를 대비해서 항상 칼을 벼르는 것과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이 스스로 사라지게 하는 것. 즉, 불안이나 공포가 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나은가? 당연히 후자죠. 적이 언제 덮쳐올지 모르니 항상 불안해하면서 칼을 준비하는 것과
아예 칼이 필요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 정말 괜찮은 상태는 괜찮다는 말을 넘어선 상태일세. 괜찮다는 말이 지워진 상태가 진정으로 괜찮은 상태라네. 말로 괜찮다고 뇌까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하는 그 언어의 감옥에서 나온 상태. 적을 겨누는 칼 자체가 필요 없는 그 상태 말이네. 칼이 필요 없는 진정한 평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나는 시험 망쳐도 괜찮아 라고 말해도 결국 언어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라 소용이 없는 거군요. 저 말을 한다는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요. 그렇지. 제대로 이해했구먼. 그렇다면 시험 잘 보고 싶은 마음을 그대로 두고 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뭔지 이야기해 볼까? 좋습니다. 영감님이 파놓은 모래 늪에서 허우적대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째 이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점점 더 흥미가 느껴졌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할 때는 언제일까? 당연히 나한테 없는데 너무 갖고 싶을 때죠. 돈 벌고 싶은데 직장이 없으니 취직하기를 원하고 연애하고 싶은데 애인이 없으니 멋진 애인을 원하죠. 나에게 이미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일세.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군. 그런가? 맞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가? 그 무엇에 자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대입시켜 보게. 마음속에서 결핍감이 느껴집니다. 남들한테는 있는데 왜 나에겐 없을까?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진짜 내 차례가 오긴 할까?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남들과 비교하면 열등감도 느껴지고요. 바로 그 생각과 느낌 때문에 자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생각과 느낌 때문이라고요? 외모, 학벌, 돈, 인맥 같은 물리적인 제약 때문이 아니라 제 생각과 느낌 때문에요? 자네, 생각한 대로 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책이나 TV에서 수없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지겨워요. 이 말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해라, 하면 된다, 뭐 그런. 이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일세.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말일세. 그 말이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애타게 원해왔어요.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죠. 생각대로 된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원한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요? 아까 무언가를 원한다는 말은 곧 나에게 그 무엇이 없다는 말과 같다는 거라고 자네도 동의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그럼 자네가 애타게 원했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인정한 셈이 되겠군. 그럼 제가 취직을 간절하게 원한 것은 나는 직장이 없어, 나는 직장이 없어 하고 힘껏 소리친 셈인가요? 정확히 자네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나. 그동안 계속 취직이 안 됐지. 띵, 큰 종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혹시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괜찮다라는 언어의 감옥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괜찮다는 말은 결국 괜찮지 않다는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원한다는 말도 속뜻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자네 가끔 보면 참 똑똑하군. 영감님이 미소를 지으며 수염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러면 왜 걱정하는 건 걱정하는 대로 될까요? 괜찮은 것은 괜찮지 않은 것이고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않은 것의 다름 아니라면 왜 걱정하는 것은 걱정하는 대로 되죠? 이거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네 취직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었나? 취직될 생각에 설렜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걱정도 안 하죠. 앞으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마음 졸였죠. 말과 속마음이 그대로 일치하는구먼. 취직 안 될 거야. 취직 안 될 거야. 잠재의식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으니 당연히 그대로 실현될 수밖에. 자네가 마음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불안해하면서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원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결핍에 집중하는 것. 모두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는 것이나 똑같네. 자네가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외치고 마음먹으면 1 더하기 1은 3이 되는가? 언어와 거짓 생각을 뛰어넘게 그 너머의 잠재의식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잘 들여다보게. 마음의 공식은 잠재의식에 맞추어 작동하네.